저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진보 정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중도 보수 정도의 우리 포지션을 실제로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이 돼야 되고요. 이 사람들은 보수 집단이 아니에요. 우리 우클릭 안 했어요. 원래 우리 자리에 있는데 저들이 워낙 분배, 공정이라는 문제를 가치를 버리니까 이거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너무 크게 보였던 거죠. 자주 얘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극우 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어서 제자리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글쎄요, 이걸 좀 갑작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그러면서 규정을 해요, 정체성에 대해서. 중도 보수라고요. 그러면은 넓은 의미에서 보수 정당이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가.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렇죠. 민주당의 정치적인 이념 성향을 구태여 규정하자고 하면 중도 보수적인 스탠스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뭐 극우적인 성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 평가되는데 사실 민주당의 스탠스는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스탠스가 맞지요. 합리적 보수라 그랬어요. 중도 보수, 합리적. 근데 그동안 정치권 소식을 좀 눈여겨보신 분들은 통상 합리적 보수라고 하면은 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뭔가 개혁을 외치는 정치인들이 딱 쓰는 표현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합리적 보수예요. 근데 이게 민주당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라는 정체성 규정이요. 그러자 오늘 비명계로 꼽히는 민주당 인사들의 반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막으로 보죠. 김경수 전 경남지사, 민주당 정체성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다. 이 뜻은 누구 맘대로 지금 바꾸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럼 중도 보수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다른 내용도 하나 더 보죠. 고민정 의원도요. 단일 대오 강요 속에 당과 다른 입장 견지,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뭡니까? 약간 이상하다는 반응이잖아요, 지금. 단일 대오 강요 속에 당과 다른 입장 견지 쉽지 않아. 뭐 이런 반응. 일단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이런 반응들 나오고 있어요. 김부겸 전 총리도요. 당 정체성 혼자 규정, 이거 월권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중도 보수라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거든요. 오늘 그냥 쏟아지고 있어요, 이 반응이 지금. 자, 두 분 모시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박원석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박원석 전 의원께. 민주당이 진보 아니고 중도 보수 또는 합리적 보수다?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뭐 우클릭이다 이런 관측들이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기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 조기 대선을 겨냥해서 오른쪽으로의 외연 확장을 하겠다. 이런 의중을 드러낸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계엄과 내란 사태를 일으키고 그 뒤로도 윤 대통령이나 이제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이 보이는 모습은 사실 보수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극우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합리적 보수층이 이제 그런 모습을 지지하기 어려울 거고, 그렇다면 합리적 지지층까지로의 합리적 보수층까지로의 외연 확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저런 발언을 의도적으로 하는 거라고 보는데요. 근데 꼭 틀린 얘기가 아닌 게 민주당은 그 진보의 표가 필요하면은 진보 쪽으로 좀 정체성을 옮겼다가 또 중도의 표가 필요하면은 오른쪽으로 그 정체성을 옮겼다가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많았어요. 민주당이라는 정당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가치 정당이라기보다는 선거 정당에 가깝기 때문에 선거 정당. 그렇죠. 선거에서 이제 득표가 필요하면 정체성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되던 시절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런 걸 내세워서
이른바 좌클릭을 통해 가지고 외연 확정을 시도했던 대한민국의 양 정당들이 일종의 이제 캐치홀 정당이기 때문에 예. 때로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모순된 행보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과거의 모습도 그랬던 거고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런 규정은 비교적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이제 솔직한 이제 그런 그 진단일 수 있다고 보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왼쪽으로부터의 도전이 없을 거다 이번 대선에. 왼쪽으로부터 그러니까 진보 쪽 조금 더 진보에 치우친 쪽 정당으로부터 도전은 없을 것 같다. 근데 일부 소수 정당들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다 이제 이 가두리 양시장 안에 물고기들이기 때문에 예. 특별히 왼쪽을 의식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럼 그쪽은 이미 우리가 확보한 표다. 그렇죠. 지지세다. 왼쪽으로부터의 도전이 강하면 저런 얘기를 못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정세 인식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상당히 전략적인 그렇죠. 얘기라고 분석을 하시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밤에는 이재명 대표가 또 이런 글을 올려요. 보겠습니다. 월급쟁이 얘기를 해요. 최근에 이 세금 전체적인 규모, 그러니까 뭐 법인세가 많으냐, 소득세가 많으냐, 소득세가 거의 법인세 육박한다 이런 얘기는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월급쟁이는 봉인가? 보통 월급쟁이 하면 통상 중도층, 중산층 뭐 이런 거잖아요. 월급쟁이는 봉인가? 그러면서 물가 상승에도 누진세에 따라 세금이 늘어나고 있다. 딱 요 부분을 강조를 하거든요. 월급쟁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뭔가를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민주당을 중도 보수로 규정한 거 이거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반응이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그 유튜브 방송을 중국말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국말로 하시던데요. 한국말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중국을 좋아하시는 분이 중국에게는 쉐쉐맨 하면 된다고 하시는 예. 분이 우파가 되시겠다고 하시니 민주당이 이제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쉐쉐 하던 분이 이제 중도 보수라고 하시고 네. 막 상속세도 얘기하고 막 던지는 거가 보여요. 정광재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국민의힘은 통상 보수 정당으로 꼽히잖아요. 그런 평가를 받아요. 정체성. 보수 정당 하면 국민의힘.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가 민주당이다. 그리고 또 진성준 의원은 합리적 보수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방송가에 이 보수 참칭 패널이 활동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들어왔는데 예. 정당에도 보수 참칭 정당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고요. 저는 제가 평생을 제가 중도 보수의 이념 지향성을 갖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예. 한순간에 중도 보수로서의 가치를 도둑맞은 느낌? 이렇게 느꼈습니다. 민주당이 본인들이 1955년에 신익희 조명옥 박사가 만든 민주당을 계승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70년 넘게 대한민국에서 진보 정당으로서 위치해 왔고 보수 정당과는 계속해서 수권 경쟁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면 자신이 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예. 민주당의 가치 정도는 팔아먹을 수도 있다. 어쩌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분은 대통령만 된다면 대한민국도 팔 수 있는 분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상당히 충격적으로 들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정동영 의원과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보수 중도의 가치를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 아주 엄호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약간 호응하는 듯한. 그런데 그거 논리 중에 하나가 유럽식 기준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중도 보수에 가깝다 이렇게 유럽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보면. 그럼 우리가 지금 유럽에 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단 현실이라는 특성도 있고 45년의 해방 이후에 압축 성장을 했던 어떤 경험들이 유럽과 완전히 다른데 예. 유럽의 기준에서 보면 본인들이 중도 보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주당은 보수라는 가치가 내심 부러웠던 거 아닌가? 그렇게 자신 있다면 저는 다음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포스터에 중도 보수 대통령 후보라고 예.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당과 함께 평가를 받아보시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제가 두 분 이렇게 한 1분씩만 드릴게요. 똑같은 질문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1월에 있던 신년 기자회견에서부터 사실은 우클릭 발언과 행보가 있었어요. 그때 흥묘백묘론 그 이후에 52시간 근무 관련된 거, 상속세 관련된 거, 또 월급쟁이 관련된 발언까지 쭉 보면 약간 우클릭으로 다 평가받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은 딱히
딱히 움직임이 없어요. 약간 좀 어떤 벽에 좀 막혀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클릭하면서 뭔가 확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막혀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이거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우선 정광희 대변인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자업자득이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정치 행보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자신은 뭐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하지만 진보 진영에서는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도층에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예. 근본적인 의혹과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그동안 보여왔던 행보가 그때그때 달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신뢰의 위기에 대해서 중도층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라는 예.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선뜻 이재명 대표에게 지도자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박원석 전 의원은 왜 지지율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에 0.73%라는 아주 박빙의 차이로 선거에서 졌잖아요. 예. 그걸 굉장히 크게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정책적 우클릭을 통해서 경계선에 있는 그런 유권자들을 적극적으로 견인하겠다 이 생각이 너무 앞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런 우클릭이 그렇게 실효성이 있을 시점인가 싶습니다. 그거는 선거 막판에 특정한 정책의 수혜 대상이 분명하고 예. 그 대상을 견인할 때 쓰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 너무 일찍 마이크로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닌가. 특히 무슨 뭐 상속세라든지 월급쟁이 세금 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대한민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건가. 근데 이런 논의가 좀 앞서야 되는데 너무 미세해지고 있다 이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재명 대표가 직면해 있는 위기의 본질하고 그에 대한 이재명 대표 처방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제 신뢰 위기도 했고 예. 사법 리스크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소외적 시선을 갖는 가장 큰 이유고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그 의석과 권한을 국민들이 줬는데 제대로 한 게 뭐 있냐. 예. 그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있는 거냐. 근데 이런 비판이 있는데 예.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정책의 우클릭으로 예. 이제 그런 문제 제기에 답을 하려다 보니까 약간 저는 오답을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 탄핵 이 내란 탄핵 국면 이후에 민주당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한데 예. 너무 거칠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통합 포용 이런 것과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느냐. 당 안팎으로. 이런 문제 제기에 이재명 대표가 더 신경을 쓰고 그에 예.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응하는 게 지금 정책의 우클릭보다 더 중요한 걸 텐데 마음이 좀 급하다 제가 보기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진보 아니고요. 중도 보수거든요. 이거에 대한 의미, 배경이 무엇일까 좀 분석해 봤고요.